실적에 미쳐 후배 짓밟던 내가 깨달은 진실. 은행에서 30년을 보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0시에야 퇴근하는 날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실적표와 보고서가 내 세상의 전부였고 숫자가 내 운명을 좌우했다. 지점의 성과가 곧 내 존재 가치였다.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나는 수많은 상처를 남겼다. 실적 못 채우면 버틸 수 없어. 다시는 이런 보고서 들고 오지 마. 후배들에게 던진 차가운 말들.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IMF와 금융위기 시절이 왔을 때 퇴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나는 그 잔혹한 현장에서 실행자 역할을 맡아야 했다. 지점장으로서 이름을 추려내고 명단을 제출하는 일.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펜을 들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밥을 먹던 동료의 이름의 줄을 그어내려갔다. 1명, 2명, 3명. 펜 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은행 밖으로 내보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몇 년 뒤 더 큰 구조조정의 파도가 밀려왔을 때 나 역시 그 명단에 올랐다. 부장님도 이번에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인사팀장이 건넨 서류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을 이제는 내가 듣게 된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었다. 내가 수없이 했던 그 차가운 말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그 순간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퇴직 후 내 앞에 남은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실적표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평생을 바쳤던 조직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뭘 위해 살았던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진 질문. 하지만 돌아오는 건 허무와 후회뿐이었다. 주변 동료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달렸다. 누군가는 은행 연계 협력업체로 들어가 자문역이나 고문 자리를 얻었고, 누군가는 중소기업이나 투자사로 옮겨가 명함에 이름을 걸어두었다. 겉으로는 새 출발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전의 명맥을 잇고 은행 주변을 맴도는 삶이었다. 제1의 인생을 질질 끄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남은 시간만큼은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고 싶었다.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낡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던 꼬마. 종이 위에 무지개를 그리고 있을 때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다. 넌 색을 참 잘 쓰는구나. 그 칭찬에 수줍게 웃던 순간.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그 꿈은 접어야 했다. 결국 은행원이 되었고 붓 대신 계산기를 붙잡고 살았다. 퇴직 후에도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괜히 흉내만 내다 웃음거리나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사는 것이 더 두려웠다. 그래서 결국 5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설플 뿐이었다. 선은 삐뚤고 선을 하나 긋는 것도 구도를 잡는 것도 너무 어색했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일이 끈기를 갖고 오래 살펴야 하는 것인지 미처 몰랐고, 물감은 번졌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작디 작은 미술학원의 의자는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회사 다닐 때와 달리 어설프지만 하나씩 완성되는 작품을 볼 때마다 성취감이 생겼다. 그렇게 성실하게 다니던 거의 9개월째 되던 날 미술학원 선생님이 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색감이 참 깊네요. 살아온 세월이 묻어나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은행에서 아무리 성과를 내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숫자와 실적으로만 평가받던 삶에서 처음으로 내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그림은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되었다. 매일 붓을 들며 내 안의 후회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냈다. 처음에는 검은색으로만 번지던 그림이 점점 밝아졌다. 내 마음도 함께 달라졌다. 캔버스 위에서 흘러나온 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위로와 치유였다. 펜으로 사람의 인생의 줄을 그었던 손이 이제는 희망의 색을 칠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 작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왠지 제 마음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 위로가 돼요. 그림 앞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평생 몰랐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었다. 은행 창구에서 다루던 돈은 사람을 불안하게도 만들었지만 그림은 그 불안을 덮어주고 있었다. 이제 나는 늦깎이 화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은행이라는 단단한 껍질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영혼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예전의 후회와 부끄러움도 붓질 하나하나를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 매일 아침 팔레트를 정리하며 생각한다. 구조조정으로 내보냈던 그 동료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라도 속죄하고 있다 고 말이다. 제2의 인생은 멀리 있지 않았다.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가슴속에 묻어둔 꿈을 꺼내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었다. 붓을 들든 악기를 잡든 글을 쓰든 상관없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출발점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이다.